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찌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구마를 한 100개? 아니, 한 1000개는 먹은 것 같은 인터뷰를 들고 왔습니다. 주도적인 축구를 하시겠다라는 분과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도전하겠다는 분, 정말 잘못된 걸 알지만 대표팀 성장과 발전으로 갖겠다라는 지고 또 존나 오래된 그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오늘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비전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제 멋대로 지는 다 하면서 수평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홍명보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자기가 할 말을 적어왔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홍명보다 안녕하십니까 감독 홍명보입니다 하면 되지. 어디서 축구 대표팀 감독 홍명보야 뭐 절대 안 물러나겠다라고 뭐 엄포를 놓는 거야 뭐야.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5개월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도계자 받고 시작합니다. 오늘 K리그 팬들에게 약속을 저버린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발언도 없고 먼저 나서서 K리그 울산 HD 팬한텐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던 홍명보가 오늘은 K리그 팬들에게 약속을 저버린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다라고 하며 큰 성원을 보내드린 울산 팬들에게 특히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울산 팬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 속에 감독으로서 일어설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이번 선택이 팬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시작을 합니다. 울산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들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너희들은 뭐라고 질책하고 유튜버들이든 뭐 기자들이든 팬들이든 뭐라고 지랄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이거를 그냥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문장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음 멘트가 존나 개 족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이다. 더 큰 책임감을 아니 너가 책임감이 없는 짓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대 정말. 도대체 얘 도대체 누가 이거 쓰게 해줬어 진짜. 아니야 그냥 실망하신 팬들한테 용서받는 방법을 말하지 말고 그냥 대가리 받고 죄송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시던 진짜 대가리 받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지. 네가 뭔데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거 뭐? 야 네가 배신이란 배신은 선수 때서부터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이제 지금 너를 아는 팬들은 너가 진짜 책임감이 좆도 없다. 네 욕심 사리 사욕에만 눈이 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있어 보이게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다? 아 사람 존나 때려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맡은 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냐고. 이러면 끝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 아니거든. 실망하신 팬들한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제가 감독을 하면 안 되는데 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무슨 용서받는 게 뭐 축구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이라고. 대한민국 축구 너 없어도 성장할 수 있어. 외국인 감독 존나 잘하는 애들 오겠다는 애들 PPT 50페이지 몇십 페이지 막 준비하면서 하는 애들 데려다 놓으면 돼. 네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하는 게 뭔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축구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일이야, 명보야. 와, 사과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린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인터뷰입니까? 아니, 취임 인터뷰에는 보통의 대한민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감독이 취임을 할 때는 자기의 꿈과 비전과 목표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뤄나가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실망하신 팬들한테 용서 받는 방법은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뿐입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누가 이 지랄 하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꺼져버리는 게 답인데, 기자회견 보고 나는 솔직히 오늘 일이 바빠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지도 못했어. 만약에 실시간 봤으면 나 핸드폰 집어 던졌다, 진짜.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어, 진짜. 왜 네 브라질 월드컵 실패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싶다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인생 기술 총괄이사가 집 앞으로 찾아온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러브 스토리 인 축협 그 시나리오 그대로 막 날씨가 굳는데 우리 임생이가 2시간 3시간을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어. 아이고, 임생이가 나를 많이 기다렸네. 이지랄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임생 이사가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 기술 철학 MIK에 대해 설명하며 내 생각을 물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감독 인터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명보 나 오빠 좋아하는 이유 내가 말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오빠 나 한 10가지 될 테니까 오빠도 거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면 안 돼? 이지랄하는 거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르나르도 솔직히 말하면 약속 어겨서 뭐 약속 장소 바꿔서 깠다며. 근데 명보는 왜 2시간 3시간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건데? 아, 명보는 국내에 있어서 한국에 있으면 2시간 3시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르나르도 뭐 2시간 3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야?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표팀 감독 협회 전무로서 갖고 있던 대표팀 운영 방안 기술 철학에 따른 각급 대표팀 연계 방안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은 이미 이전서부터 나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다시 대한민국 축구로 다시 돌아갈 거야. 축구대표팀 감독을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이든 생각이든 뭐든 자기는 다시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서 감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인생 이사는 이 생각을 듣고 대표팀 감독을 간곡히 요청했다. 아, 형님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가 망합니다, 형님. 형님이 생각하는 그 대표팀 운영 방안, 기술 철학, 강인이 흥민이 기강 잡고, 형님, 2701호에 있었던 일들, 형님이 가시면 없어질 거예요, 형님. 강하게 잡아봐 주십시오, 형님. 아니, 전술 뭐, 알아서 하겠죠, 형님. 전술이 뭐가 중요합니까, 형님? 대한민국 축구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형님이 오셔서 빠따를 치는 형님, 기강 한번 잡아 주십시오. 이지랄 했다는 거야, 뭐야. 나는 이를 듣고 밤새 고민에 수락했다. 대표팀은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지금 대표팀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4년 주기 월드컵 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축구협회는 경쟁력 강화 전략인 MIK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Made in Korea. 나 MIK 계속 나 왜 이렇게 MIK 입이 안 붙는지 모르겠다. 발전 전략과 체계를 세밀하게 수립하려 하고 있고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전무이사를 자기는 거쳤어. 이 점에서 전략 수립이 대표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웠고 현장에서 K리그의 중요성도 경험했다. 지가 K리그 감독해보니까 K리그 무시하지 마라 이거야? 내가 감독
K리그 감독하기 전에는 야 그 B급 리그 누가 봐, 뭐하러 봐, 야 K리그에서 해외 나가도 다 B급이잖아 이랬다고 다 무시했던 거야.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갈 것이다. K리그를 무시하고 시즌 중에 그 팀을 감독을 지 욕심을 가지고 떠난 그 사람이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대표팀을 꾸려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감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K리그를 버리고 국가대표로 가버리고 홀라당 그것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산 HD, 자기를 믿고 따르던 팬들과 구단 직원들과 선수들을 버린 사람이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울산 HD 때 유망주 발굴 많이 하셨나요? 울산 HD 때 얼마나 많은 유망주를 사용하셔가지고 지금의 엔트리가 젊어지고 어려지셨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우리 채팅이 올라올 정도로 선생님, 팬들한테 신뢰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협회가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서 A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 유소년 시스템 발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큰 책임감이 생긴다시라고 하시는, 큰 책임감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배신을 존나게 많이 하신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내적 동기, 내 안에 작은 명보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맞으십니까? 지금 대표팀은 유례없이 훌륭한 선수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적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비판과 따끔한 지적 모두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들을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너네들은 씹으려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신 거죠? 너네들은 씹으려, 나는 국가대표 감독할 거야. 모든 팬들이 비판과 따끔한 지적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너는 감독하면 안 돼, 너가 감독하면 대한민국 축구가 망하는 거야, 너가 물러나야 대한민국 축구가 성공할 수 있어, 너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감독을 데려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축구 팬들과 국민들의 이야기, 비판과 따끔한 지적은 안 들으시는 거죠? 겸허한 자세로 한국 축구가 전진하기 위해 내 역할을 하겠다, 전진해서 그냥 그 자리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대표팀 운영과 전술적인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위해서, 감독을 운영하면서 대표팀의 어느 정도의 키워드, 존중, 대화, 책임, 헌신이라는 키워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울산 HD 팬과 K리그 팬을 존중하셨습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시기 전에 팬들과 혹은 선수들과 대화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울산 HD에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하시면서 국가대표팀으로 먹튀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선생님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존중은 앞으로 대표팀은 수직적인 아닌 수평적인 관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러면 선수들이 말하는 비판, 선수들이 감독님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준비는 되셨습니까? 스태프는 선수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어느 세계에 사십니까? 어느 축구 클럽팀을 가든, 어느 대표팀을 가든, 선수는 스태프를 존중하고 스태프는 선수를 존중하는 게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키워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선수끼리도 스태프끼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혹시 2701호라든가 탁구 사건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굳이 언급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각자 위치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라는 건 본인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계시고 본인한테 강하게 비판과 비난을 하는 방송인들은 아니면 축구 팬들은 이제는 선을 지키라고 협박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화가 날 때는 감정이 있어야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어야 화가 나는데 이제는 선생님께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는 그냥 그런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나서 화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뭐하러 화를 냅니까?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왜 화를 나요? 굳이 쓰레기를 보고 화를 낼 필요가 있나? 딱 그 수준입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많은 리스크는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팬들과 소통과 오해 푸는 거는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인터뷰 발언마다 오해는 풀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럼 없는 대화를 갖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상적인 인터뷰가 맞았나요? 감독인 나도 핵심 정보를 선수들과 공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핵심적인 정보일까요? 또 다른 국가대표나 클럽에서 돈 많이 준다면 떠나실 거에 대한 미리 예언을 언지를 하시겠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책임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변화 방향이 좋다면 나와 코칭 스태프가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태업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태업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위해 얼마만큼의 전술적인 완성도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추구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기자님이 질문했습니다. 주도하면서 공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 제가 FM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주도하는 축구를 한다. 공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계획에 맞춰 경기 흐름을 유도하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더 큰 무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대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소유는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결국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혹시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혹시 주도적인 축구 울산 HD에서 하셨나요? U자로 공 빙빙 돌리면서 축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주도적인 축구인가요? 점유율만 높으면 주도적인 축구를 한 건가요? 그냥 점유율 막 빙빙 돌리면서 가지고 있다가 전반전 끝났는데 슈팅한 개 아니면 두 개 이게 주도적인 축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뒤쪽으로 그냥 백패스에 돌려 하면서 백패스만 하는 게 주도적인 축구를 하시는 걸까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는 주도적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수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먼 곳에서부터 공을 탈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전방 압박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겠죠? 공격과 수비 시 각 지역에서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하고 약속에 따르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전술책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거겠죠? 대표팀은 훈련 이틀차 24시간이 중요하다.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FIFA 규정에 따라 소집되면 매 경기마다 사흘이 있다. 하루는 컨디셔닝이다. 경기를 준비할 24시간을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과 얼마나 잘 준비해 경기에서 발휘하는지가 문제다. 코칭 스태프가 이틀차 철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잘 대비하겠다. 유럽파를 비롯 확실한 결과를 갖기 위한 선수 구성까지 고민하겠다. 선생님, 이거는 너무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고 선생님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거는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대표팀 목표와 가치를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잠복해 있던 리스크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데 2701호와 탁구 사건을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데 굳이 입으로는 2701호와 탁구를 언급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틈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시안컵 우리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선수들의 파벌,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축구는 팀 스포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독이 먹튀하고 감독이 자기 팀 버리고 국가대표팀하고 팬들은 다 감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고 문체부에서 감사가 들어가고 곧 국정조사에 불려가실 수 있는 감독을 선수들은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의 원팀 정신으로 뛸 수 있을까요? 각자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축구팬들 다 무시하고 이야기하시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대표팀이라면 그런 위기 돌파를 축구팬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하시는데 선생님,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처럼 하면 낙하산이 되면 되고 선생님처럼 하면 그냥 입김 있는 사람 등에 붙어가지고 굽신거리고 거드름 피우면 되는 거고 능력도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원팀만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꼰대 마인드로 계시고 계신 생각한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계시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드신다라는데 지금 부정적인 감독이 긍정적인 대표팀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앞만 보고 나가겠다라는 건 팬들 말을 다 개무시하시겠다라는 거죠. 성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건 아무도 당신한테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를 반박하시는 거죠. 축구 팬들의 비판도 경청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너네들은 짓거려라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소리가 축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에서 나온다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듣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구 팬들도 대표팀과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네 말 들을 생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시죠? 이제 최종 예선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만 한국 대표팀이 원정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16강이니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선생님 명확한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게 맞으시네요. 보통은 다른 감독들은 대한민국 감독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축구를 분석하고 북중미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며 어떤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겠다라는 플랜이 있으신데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벤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했고 원정대에서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니까 16강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단순히 목표는 과거보다 나은 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이뤄나갈지를 준비하셨을 텐데 선생님은 준비 안 하신 게 맞으신가요? 이번에 유럽 가셔서 코칭 스태프 미팅한다고 가셔놓고선 선수들 미팅하셨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독으로서 이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 선수들 의견을 잘 반영하는 이제 감독이야. 너희들이 말하듯이 선수들 강하게 억압하는 감독 아니고, 야, 선수들이 무슨 나한테 의견 제시하거나 아이디어 주면 나 충분히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대표팀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캐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선수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9월에 선수들 소집되면 더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고 계신다는데 혹시 이번에 내한하는 한국 오는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미넨의 김민재 선수 한국에서 만나면 안 되시는 중요한 이야기 하신 거죠. 꼭 굳이 유럽에서 만나셔야 하시는 이야기신 거죠. 이임생 기술이사가 말한 건 아까 말씀대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외국인 후보와 다른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리신 이유에 대해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외국인 후보와 다른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생각은 내가 명보니까 괜찮아. 나는 홍명보니까 너네들 아가리 닥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빌드업해서 울산 HD 넘어가서 국가대표 가는 것처럼 통수 치면 되는 거 다들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배우면 어떡하는지 참 염려가 됩니다. 나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경험한 대표팀 생활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내가 말하면 이임생도 들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이임생 이사와 대화 후에 제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도 대표팀 감독을 해봤고 선생님이 대표팀 감독을 해서 망해버린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전무이사를 하고 협회를 떠났을 때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떠나신 분이 무슨 마음이 또 그렇게 아프셨는지요. 울산 HD를 떠나신 건 마음이 아프신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결국에는 2701호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고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있었던 여러 부분까지도 안타까워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결승 가지 못한 이유가 손흥민과 이강인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임생의 이사의 말씀에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내가 빠따를 치든 강하게 휘어잡든 카리스마로 나 명보니까 말 들어 우리는 원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셨다는 건지요.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전술과 전략으로 감독할 생각이 아니라 카리스마로 이게 축구야만 외치면서 감독하실 생각으로 감독직을 맡으신 건 아닌지 심히 궁금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더 훌륭한 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국엔 앞에 있는 말들은 다 그냥 갖다 붙이시는 거고 제 마지막 소임, 내 마지막 꿈이다라고 밝히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 아니면 축구 국대 감독 못해. 그러니까 그만 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네요. 많은 비판 속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분위기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팀이 출발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우려와 비판 속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셨는데 마음도 무겁고 지갑도 무거워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0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많은 기대와 박수를 받으며 출발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비판과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비판과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원팀인 선수들까지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선수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선수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생님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비판과 모든 것들은 선수들도 왜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팬들은 상처를 입으면서 나아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팬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대한민국 축구 팬이니까요, 선생님. 이런 마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항상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팀을 이끌어나겠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랄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조용히 이 자리에 묵묵하게 서서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속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K리그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지만 대표팀에 꼭 가야 했나? 이강인을 지도했던 감독을 코치로 뽑았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K리그 감독을 하다가 중도에 나온 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평생 이것을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K리그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죄송한 마음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번에 만난 코치 중에 그분 없다 라면서 우리가 말하는 살라데스는 결국에는 없다. 살라데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살라데스한테 까인 건 아니신지요?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코치진과 미팅을 했고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공부도 많이 코칭 스태프 미팅을 가셨는데 공부를 하러 가신 건가요, 선생님?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인 건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요? 글쩍글쩍. 선생님 혹시 미팅하러 가신 건가요? 과외 받으시러 가신 건가요? 유럽에서 돌아가는 트렌드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선생님 그러면 유럽에서 돌아가는 트렌드도 직접 가서 만나야 되실 정도, 직접 가서 느껴야 되실 정도의 클래스라면 현대축구 트렌드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협상이라는 게 물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그룹은 협상 중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은 일단 협상 중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안 된다면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야 한다. 그 조건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돈을 잘 주면 오겠다 이 얘기를 돌려서 하신 건가요? 나도 돈 주니까 넘어왔으니까 코칭 스태프도 돈 주면 된다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요? 그분들도 의지가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다. 좋은 계약이 돼서 한국으로 오면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역시 좋은 계약은 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체육부 감사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없다. 협회와 문체부의 관계다 그러면서 그냥 끊습니다. 나는 몰라 이러고 있어요. 방금 2701호 사건들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는데 그래서 축구팬들은 강한 카리스마로 휘어잡는 리더십을 쓸 거라고 예상을 한다. 반면 방금 이야기한 건 수평적인 리더십인데 라는 질문에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다. 딱딱한 이미지는 있지만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 완전 다르네요, 선생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카리스마의 그런 건 제 하나의 특징일 뿐 모든 걸 대면하지 않는다. 카리스마 있는 건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 팀부터 꾸준하게 그렇게 해왔고 지도자 생활을 하며 반영을 해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원팀인데 감독이 축구팬들한테 욕먹으면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나? 선수들도 같이 욕먹어야 된단 말인가? 아니면 선수들을 방패막이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계속 원팀을 강조하시고 팀 스포츠를 강조하시는데 본인의 잘못도 그러면 선수들이 방패막이처럼 막아야 되는 겁니까?
팀이 얼마나 강하다, 응징력이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얼마나 선수들이 선생님 앞에서 방패막이가 잘 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십니까? 특히 재능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일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 그게 꼭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 팀이라는 건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정말 강한 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표팀이란 거 기껏해야 1년 중 한 달 정도 모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표팀 선수들이 그런 팀 스피릿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투혼 이런 게 없이 플레이를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클린스만이 문제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표팀이라는 게 주인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선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기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 팀의 주인은 대한민국이지 다른 주인은 없다. 나도 잠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없다. 아무도 선생님이 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 선생님 왜 계속 잠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팀 운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2007가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건지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3일 훈련하고 중요한 경기를 해야 하고 큰 변화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을 주장으로 신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흥민을 방패막이 쓰려고 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다만 그 선수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하진 않겠다. 부담을 좀 더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갖고 손흥민만 방패막이로 세우지 않겠다. 민재도 있고 강인이도 있고 영우도 있고 재성이도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도 함께 방패막이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코치 역할 분담과 국내 코치 선임 방법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있는 말 그냥 할 수 있는 그 뻔한 말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없고,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본인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선수만 뽑아서서 인맥축구라는 말도 들었다. 다 인정한다. 인맥축구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당시 K리그의 단편적인 선수들만 뽑다 보니까 정말 팀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이름값은 없지만 팀을 이끌어가고 도움이 되는 선수를 잘 몰랐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해트트릭한 선수, 골 넣은 선수들 위주로 뽑았고 그 힘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선수 분석을 전혀 안 하셨네요, 선생님. 선수 분석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선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그 선수들이 언젠가 경기력이 좋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했다라는 건 결국엔 이름값으로 누가 뽑으라 그래서 뽑아놓고서는 쓰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혹시 이게 비리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못 뽑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셨으면 선생님이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감독하셔서 하시겠다고요?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하셨고 각 팀의 주요 선수들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선수가 팀에 헌신할 수 있는 선수인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인지 그들의 이름이 머릿속에 있다는 게 10년 전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인데, 결국에는 10년 전에는 K리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그냥 골 많이 넣는 애, 해트트릭 하네, 좀 더 잘한다고 기사가 말하네, 아니면 누가 위에서 얘 잘하니까 한번 써봐 하는 사람을 쓰신 게 맞으십니까? 앞으로 선발할 선수단과 대표님 선수의 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분이 좋지 않던 게 서령우인데 왜 서령우를 만난 게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까? 그 선수를 만나러 세르비아까지 가야 한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꼰대십니까? 세르비아까지 가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정도신 겁니까?
연령별 대표팀과 연계 연속성, 그 다음에 어떻게 각급 감독과 소통할지는 이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국내파 면담 계획은 너무 양이 많다고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경기를 지켜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은 K리그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K리그에 지켜보면서 이 선수를 분석하고 전술을 분석하고 어느 선수가 좋은지를 생각할 생각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경기를 보고 분석하고 이 선수가 좋네? 그럼 이 선수를 보고 이 선수랑 미팅도 해보고 면담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코칭 스텝이랑 얘기를 해서 이 선수 어떤지 상태 파악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대표팀 감독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차라리 FM 오리한 사람이 전술을 더 잘 짜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교감은 없대요. 이번 감독 선임에서는 회장님과 우리 회장님과 사전 연락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홍명보 감독 인터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니들은 짓거려라, 나는 감독 계속 할란다. 니들은 뭘 하고 뭘 말하든 나는 계속 감독 할란다. K리그 선수 많다고 안 보는 게 참. 클린스만이랑 다른 게 뭔가요? 너 그전에도 몽규랑 잡담했잖냐. 그 골프인가 어디서 만나지 않았나? 청원 통과했으니까 그래도 홍명보 나갈 가능성 조금은 있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